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석단원 손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또 한 달 만에 찾아뵙네요. 네, 어,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요, 현실과 변화입니다. 네, 현실과 변화.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지금 4계절을 코로나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봄, 여름, 이제 가을이 갑니다. 다시 겨울이 오면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1년간 엄청난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한 살 먹었고요. 가장 엄청나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걸 인생에서 한번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생겨버렸습니다.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점점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정말 코로나가 지난 후 뭐 끝나고 나면 이런 말보다는 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제 이렇게 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코비드-19 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이 지난 현실은 어떻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같이 가져보자고요. 자,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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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게 리얼 방송의 묘미죠. 네. 네. 네, 넘어갔습니다. 요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코비드-19. 2019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지구 역사상 100년 동안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사건은 이 코로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있을 때도요, 국지적인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들만 해당이 됐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고지는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전 세계 276개의 나라가 다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겪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바꿔놔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언택 경제가 너무 활성화돼 버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 안 가잖아요. 어디서 영화 보시죠? TV로 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로요. 백화점 안 가시죠? 어디서 쇼핑하시죠? 그죠? 집에서요. 온라인으로요. 학교 안 가요,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하죠? 집에서요. 그러니까 이 언택 비대면 경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삶을 바꿔놨고요. 또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자고요. 이 비대면,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들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대신하게 됐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유튜브가 대신하게 됐고요. 줌이 대신하게 됐고요. 이런 어떤 IT 기기들이 대신하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일을 대신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들을 많이 받았었죠. 한번 보시면 ILO라고요. 국제노동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삶의 변화를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만 화면 보십시오. 전 세계 노동 인구의 81%, 즉 27억 명이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특히나 이 영향은요, 비정규직, 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해진 거죠. 요즘에 제가 사는 대구 구미만 해도요, 엄청나게 실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한 3개월, 4개월은 유급휴가, 무급휴가를 하다가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나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 폭발 직전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을 해줄 때까지는 고용을 조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원이 끊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구조조정이죠. 자, 그러면 이 직장인들만 그럴까요? 자영업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돈을 쓰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이 뭐라 그럴까요? 올가매죠.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러고 나면 결국 타격은 그 다음 누가 받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받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중학생, 고등학생 꿈 적으라 그러면 5등 안에 반드시 나왔던 건물주가요,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못 받아요.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약을 해요. 임대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죠. 예, 그 다음 달부터 이 임차인이 돈을 반만 입금한대요. 예, 알아서 반만 입금한대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나가라 소리를 못 하겠대요. 반이라도 받고 있어야 되겠대요.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놀리는 점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당장은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지냅니다. 근데 그 보증금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가야겠죠? 나가고 나면 건물주는 공실이 생깁니다. 그럼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요, 공실이 생긴 건물은 건물가가 떨어집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이게 누구의 얘기일까요? 네, 남들의 얘기일까요? 네, 우리의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요, 코로나19,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산업별로 영향받는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인지 조사를 해봤답니다. 도소매, 제조, 부동산 경영 서비스, 숙박 요식업 제일 높아요. 네, 약 12억 명이 타격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에 속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실감하실 겁니다. 요식업 안 되잖아요. 숙박 안 간다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운송, 창고, 대중문화예술, 건설, 금융, 여기는 이제 중상입니다. 여기도 약 한 8억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난 타격들을 다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월급 제대로 나온다고 장사 조금 된다고 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따뜻한 물에서 삶겨 죽는 개구리처럼요.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 제가 원래 성격이 걱정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향인데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강하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하니까 코로나19로 이 양극화가 심해졌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거? 장사 안 되죠, 실직 당하죠. 그런 가정들은 되게 힘들어질 거고요. 나라에서 돈을 막 풀어요. 막 푸니까 유동자금이 많아지죠. 이 유동자금이 어디로 몰리게요? 있는 사람한테 또 몰려요.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죠. 예, 코비드, 코로나 디바이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IT 디바이드. 그러니까 IT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양극화될 것이다. 그래서 IT를 잘 다루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다. 예,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소익부, 노익빈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코로나 디바이드.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셨습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매상도 많고 매출도 많고 수입이 많아졌다면 그 일을 집중해서 하시라고요. 거기가 사람이 몰리는 데가 맞다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내 삶이 좀 쪼그라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매상이 줄어들어. 그럼 빨리 탈출하시라고. 예, 거기는 하나도 사람이 남지 않을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곳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위험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까요? 저는요, 막연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뭐 정권 바뀌면 괜찮겠지, 코로나 없어지면 괜찮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수입에 대해서, 내 어떤 경제 개념에 대해서, 또는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진짜 한 번쯤 충격이 왔구나, 이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대안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분들에게는 진짜 기회인 거죠. 뭐 돈이 많아서 기회고요,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IT 업종, 그 다음에 언택 업종, 비대면 업종에 내가 종사한다고 기회가 아니라 내 경제 개념에 또 내 수입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진짜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전환할 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시면 또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죠. 예, 당신의 지금 문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못 푼다고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풀라 그래도 한계가 내 생각이야. 예, 만약에 내가 생각이 큰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답이 벌써 나왔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미 어떤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예,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고요.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 그러죠. 이분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Never depend on a single income. 발음이 좀 괜찮나요? 네. 자,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하라 그러죠?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요,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요, 워렌 버핏이 5년 전, 6년 전부터 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깨달아지잖아요. 월급 잘 받고 있고요. 안 그래도 바쁜데 무슨 다른 수입원이야. 근데 지금은요, 어때야 됩니까? 생각해 봤어야 된다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자고요.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소득원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또 다른 소득원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일 찾는다니까요. 예, 또 똑같은 종류의 일을 찾게 돼서요.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또 똑같이 어려워져요. 그거 말고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앞에 기사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생산과 소비가 무슨 전환이 가속된다고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요. 산업 전반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세계 7대 기업,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1등이 어딜까요? 매겨봅시다. 주식이 어디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려면 기업의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알아요. 1등이 어디냐고요? 애플입니다. 1800조가 넘습니다. 1800억도 아니고요. 1800조요. 1800조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370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 개의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다 팔아도 이거 못 삽니다. 한 기업을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등은 애플이 합니다. 애플 뭐 해갖고 먹고 살아요? 경제관념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판다 그래요. 핸드폰을 한번 팔면 2년 씁니다. 그거는 돈이 안 돼요. 그건 큰 돈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팔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요, 애플에다가 한 달에 2만 원씩 나갑니다. 애플로. 아이클라우드 써야죠. 저희 와이프, 그 다음에 저희 아들 애플 쓰거든요. 애빠예요, 애빠. 우리 정 사장님은 애플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딴 걸 못 바꿔서 계속 쓰고요. 우리 아들은 그게 좋아서 계속 쓰고요. 어쨌든 그걸 쓰려면 용량이 부족해요. 뭐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돼요. 그거 두 개만 10,000원. 그 다음 우리 아들은 거기서 무슨 서비스를 또 신청해놨어요. 12,000원, 한 22,000원 나가요, 매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기업이게요, 애플은요? 핸드폰 생산 기업이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기업이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도 약 1800조 육박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죠? 또 조금 개념 없으신 분은 윈도우 파는 회사 아이가? 그죠? 윈도우 여러분들 샀습니까? 돈 주고? 안 사실걸요? 윈도우 팔아서 돈 버는 회사 아닙니다, 이 회사. 모든 기업들이 이 IT로 전환을 하면 서버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서버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매달 사용료를 받죠. 그 돈이 이만큼입니다. 세 번째 기업이 어딜까요?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통기업이죠. 유통의 골리앗.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물건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물건 파는 회사도 아니고요. 뭐 하죠?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유통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플랫폼이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플랫폼이란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우리의 소비를, 우리의 검색을 저장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로 돈 벌어요. 플랫폼 회사입니다. 다섯 번째 회사는요, 페이스북입니다. 여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입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무슨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6등 볼까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6등은요, 텐센트입니다. 중국의 플랫폼 회사. 이 회사는 한국에 카카오가 있다면 중국에는 뭐가 있다? 위챗이 있다. 위챗 만들어서 대박낸 회사야. 옛날엔 이 회사는 게임 회사였어요. 저희 어릴 때 오락실에 가면 텐센트 오락들이 있었거든요. 오락 회사였는데 게임 회사였는데 위챗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됐어요. 왜? 한 나라에서 쓰지만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15억 명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벌겠죠. 플랫폼 회사입니다. 7등은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윈이 이끌었던 알리바바입니다. 여기도 역시 아마존과 같은 유통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 전 세계 1등부터 7등까지 전부 다 미국 아니면 중국의 플랫폼 회사. 8등이 나와요, 마지막.
8등. 8등을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8등이 어딜까요? 네. 8등.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 말고요. 저희 파트너 사람들 말고, 답글 남기시는 분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8등 어딜까요? 8등은 바로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앤 해서웨이 투자회사입니다. 이게 왜 8등 할까요? 투자회사예요. IT 회사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닌데 왜 8등 할까요? 돈을 전부 다 1등부터 7등까지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등이죠. 자, 보세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죠? 돈이 전부 다 플랫폼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인정?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몰려있는 거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N잡러라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N잡러. 잡을 몇 개씩 가져요? 2개, 3개, 4개씩 막 가져요. 그럼 그 사람이 본업 말고 초잡, 쓰리잡, 포잡은 어디로 갈까요? 플랫폼으로 가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하죠? 다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돈과 사람이 어디로 몰려요? 플랫폼요. 네, 그럼 기회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돈과 사람이 몰리면 기회는요?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플랫폼이 돈을 어떻게 벌죠? 가만히 앉아서 벌죠. 그렇잖아요. 네, 애플 사장이 뛰어다니면서 영업 안 해요. 뭐 하죠? 한번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사고 구매하고 쓰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죠. 이게 로열티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플랫폼에 소속돼서 일하는 N잡러들은 무슨 돈을 벌어요? 네, 노동소득, 똑같은 소득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또 똑같은 일을 찾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원잡도 노동소득, 투잡도 노동소득, 쓰리잡도 노동소득. 직장 다니시는 분이 호프집도 운영하다가 호프집 잘 안 되니까 부업을 뛴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라이더예요. 라이더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2개가 다 망해버려요. 직장 퇴사당하고요. 호프집 못하고요. 라이더도 못하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한 두 번째 수입원, 다른 소득원을 찾으라 그랬을 때의 소득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잡과 성격이 다른 걸 찾으셔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수입, 즉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의 수입을 만드셔야 됩니다. 플랫폼 하시면 돼요.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페이스북처럼, 인스타처럼, 텐센트처럼 이런 거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소속돼갖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려고 해보자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보자라는 거죠. 그런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돈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돈에도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노동소득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해야지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N잡러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자산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뭔가 시스템을 갖춰놓고, 뭔가 자산을 갖춰놓고, 그게 돌아가면서 수입이 나오는 방식을 자산소득이라고 합니다. 돈이 어디로 몰린다 그랬습니까? 노동소득에 몰리지 않습니다. 예, 어디로 몰리죠? 자산소득. 자산소득가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한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 노동소득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은 하지만 씁쓸하죠. 예, 그래서요. 자, 우리가 노동소득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벌고 있는 월급, 알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자영업소득. 이게 노동소득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시라는 거죠. 다른 눈을 좀 떠보자라는 거죠. 자산소득은 뭐가 있죠? 건물 임대료,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이런 거 있습니다.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왼쪽보다 오른쪽 소득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꾸미셨어요. 예.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은 뭐죠? 저 중에서 플랫폼이 돈을 버는 방식, 로열티와 수수료입니다. 예. 카드 회사가 돈 버는 방식이 수수료잖아요. 가맹점 쫙 깔아놓고요. 거기서 카드 끊기면 거기 매출의 1%, 0.5% 돈 받잖아요. 그거 100만 개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로열티고 그게 수수료입니다. 플랫폼이 돈 버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기존에 오프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사실 카드 회사가.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장르의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소득원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에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선사해 주겠습니까? 예, 바로 자산소득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물 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금 받는 겁니다. 예, 연금요, 공무원 연금 한 3, 400만 원씩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30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예, 군인연금 500만 원 나오신 분 있대요, 군인연금요. 보니까 장군이시더라고요, 예판에 하시더라고요. 예, 300만 원, 500만 원 그 연금 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뭐냐면 30년에 대한 가치인 겁니다. 예, 가치. 부럽잖아요.
그래서 30년을 여러분이 다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으로, 뭐 군인으로.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30년은 투자하지 못하지만 3년 정도 투자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게 대박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방법,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요. 그럼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온 돈이 뭡니까? 자산소득, 노동소득, 초선소득. 플랫폼 하라는 겁니다. 예, 플랫폼 같은 성격의 수입을 만들으라고 충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소득 벌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빨리 찾으십시오. 근데 마땅한 대안이 없으시다면 예, 한번 아메이를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아메이가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왼쪽이라고. 야, 뭐 물건 주고 돈 받아가대. 뭐 영업 아니야? 뭐 노동소득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르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쫓아가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물건 갖다 주고 돈 받고 안 합니다. 안 하고 싶고요. 그걸 왜 하냐고요. 돈도 안 남는 거. 6,000원에 치약 사서 6,000원 갖다 주는 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 이유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자, 아메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아메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60년이 지났습니다. 아메이가 시작된 지. 예. 시작했을 때 아메이를 내리는 정의랑 시간이 흐르고 60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메이를 정의 내리는 정의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플랫폼 시대에 아메이를 정의 내리라면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소비를 하고요. 소비에 대한 경험이 생기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게시글 전부 다 99%는 지 자랑질입니다. 소비에 대한 경험을 올리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고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내가 아메이 제품을 소비해 보니까 좋은 경험이 생겼어. 아니 나쁜 경험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품하시고 안 쓰시면 돼요. 그건 소비자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좋은 제품 써보니까 소비를 바꿔보고 아메이 제품으로 써보고 또 아메이라는 걸 이해해보니까 이 아메이 방식이나 아메이가 추구하는 거나 아메이 제품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뭘 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공유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공유만 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인스타에다가 뭔가를 하나 사봤어요. 코스트코 가서. 야 이거 너무 좋더라 라고 공유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나한테 뭐 주나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공유만으로는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냥. 예.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연결이 일어나면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쿠팡은요. 예,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보시고 좋으면 그 링크를 친구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링크를 클릭해 들어와서 물건을 사시면 여러분에게 적립금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한 대가로요? 예, 공유하고 연결시킨 대가로요. 공유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링크 안 타고 지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쿠팡에서 물건 사면 여러분한테 적립이 안 됩니다. 그건 공유만 됐지 연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뭐까지 된 겁니까? 링크와 공유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죠. 모든 기업은요, 연결이 된과 동시에 그 연결을 시킨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다단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익숙하시죠? 예,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 연결을 시키는 배달의 민족이, 연결을 시키는 유튜브가, 연결을 시키는 페이스북이 돈을 벌듯이 연결을 시키는 개인이 돈을 번다 그래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쿠팡은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링크 보내서 이 사람이 그거 사면 이거 보낸 사람한테 적립금 준다는 방식이고요. 그거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롯데카드 들어가시면요. 롯데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롯데카드 어플을 키시면 메인 화면에 딱 뜹니다, 바로. 예. 이 뭐라고 공지로 딱 떠요. 여러분 친구를 추천하시면 50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다. 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롯데카드 좋아가지고 이거 혜택이 좋더라. 여러분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친구가 여러분의 아이디로 롯데카드를 신청하면 여러분은 5만 원, 그 친구는 연회비 면제. 괜찮지 않아요? 윈윈. 좋잖아요. 그래서 나 5만 원 받는 거예요. 10명한테 알리면 50만 원 벌 수 있어요. 괜찮죠? 이제는 카드회사조차도, 유통회사조차도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요즘 사람 텔레비 안 봅니다. 요즘 사람 신문 안 봐요. 요즘 사람 잡지 안 봐요. 거기 아무리 광고 내봐야 돈만 버리고요. 차라리 그냥 우리 제품 써주시는, 우리 카드 써주시는 사람이 좋다고 광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마케팅 비용을 쏟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인가요? 이게 아메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방식 자체가 6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60년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랑했거든요. 그게 꼭 방문 판매 같고 다단계 같아서 지금까지 그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지속되어 온 겁니다. 유산처럼. 근데 요즘에 20대, 30대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 얘기하는 거. 예.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을 들었는데, 아메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꼰대인 겁니다. 영하지 못하다는 거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방식인데 어때? 이거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실걸요. 예. 롯데카드만 그렇습니까? 쿠팡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링크 보내서 클릭에게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얼마 준다고요? 예. 적립금을 준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테슬라요. 테슬라 차는요 여러분들 영업사원도 없습니다. 대리점도 없습니다. 테슬라 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샀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태워주고요, 시승을 시켜주고요. 좋지요? 구매하세요. 근데 이거 링크 받아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제 거 드릴게요. 해서 클릭해서 사시면 예, 내가 링크를 보낸 나한테 50만 크레딧이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도 50만 크레딧을 받고요. 서로 좋잖아요. 그죠? 차 수리할 때 쓸 수 있는 거. 이런 방식이 전부 다 뭐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초인 겁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플랫폼인 거죠. 그죠?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소개하는 거. 예, 이해되시나요? 테슬라 차주가 나한테 차 한번 태워준다는 거하고 예? 내가 너 치약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라고. 이해가 좀 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차를요, 테슬라 차 사시는 분들 되게 간이 크신 분들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5천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야 돼요. 그 손 떨려서 하시겠어요? 5천만 원 카드 결제. 되게 대단한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간을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인터넷으로 5천만 원 결제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그렇게밖에 안 파니까. 예.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아까 아메이 정의 내려드렸죠? 윗줄입니다. 소비를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혜택을 받았죠. 여기는 이 사람들은. 근데 아메이는요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수익을. 자, 다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 그랬어요.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이 나온다는 건지 이해하셨죠? 제가 앞에 3개 회사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럼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란 건 뭐냐 하면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 뭐죠?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앱,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버, 쿠팡, 카카오, 우버,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위챗, 지마켓, 유튜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아메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중간에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생산자와 유통업자와 또 누구를 연결시켜요? 소비자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막 모아요. 막 모으고요. 생산자나 유통업자들한테 야 너희들 우리한테 수수료 주면 없고 여기 입점하면 여기 소비자 많아 들어와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배달의 민족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모아놨어요. 그러면 식당 업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구역을 할당해 주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이 치킨을 구워요. 입점에 있는 식당 사장이 치킨집 사장이 치킨을 구워요. 치킨집 사장이 굽잖아요. 그죠? 여전히 여기는 노동소득료. 예, 소비자는 뭐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 예, 소비만 하는 사람이고요. 예, 진정한 로열티 수수료는 누구만 버냐? 이 배달의 민족만 버는 거예요. 왜? 플랫폼의 주인이니까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아메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아메이가 돈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조기에 있는 아메이가 아메이 회사가 아니라고요. 아메이 회사가 아니고요. 아메이가 여기 있어요. 아메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예요. 사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아메이는 아메이 회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회원을 지칭합니다. 누가 연결시켜요? 아메이와 소비자를? 우리 회원이 연결시키죠. 근데 그 회원이 어떤 영역에 있어요? 생산자나 유통업자 영역에 있습니까? 소비자 영역에 있습니까? 플랫폼 영역에 있습니까? 플랫폼 영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회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카카오나 우버, 페이스북, 유튜브, 배달의 민족, 지마켓은 회사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중간에 있는 거고요. 아메이는 왼쪽에 빠져 있다니까요. 생산회사라서. 예. 그래서 이 생산회사가 우리에게 연결을 부탁한 거예요. 아메이 회원에게. 자,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연결시켰어. 그러면 내 친구가 나한테 주문하나요? 아메이에 주문하나요? 아메이에 주문해요. 그러면 제품을 배송하고 택배를 보내고 서비스를 하고 반품을 받아주고 연구개발을 하고 신제품을 만드는 모든 거는 누가 해요? 아메이가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이해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른다. 네. 그냥 있는 회사들은 플랫폼 회사고요. 우리는 뭐다?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플랫폼으로. 사람이 어디로 몰린다고요? 플랫폼으로.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플랫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우리는 역시나 노동소득입니다. 음식 한다고 식당 차려가지고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 등록하시면 역시나 여러분이 굽고 여러분이 음식 만들어서 배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 주인의 배를 계속 불러주면서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다고요? 네,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들 내가 아메이랑 소비자랑 연결시켜줍니다. 내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내가 권리소득, 자산소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아메이에서 우리에게 내가 만든 플랫폼, 내가 만든 소비자 네트워크는 내 거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랫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는 나입니다. 나.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런 일을 돈 10원 안 들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를 만드실 수 있고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다단계 판매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피라미드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한번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아메이의 정의. 뭐라 그랬죠? 네. 소비를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수입, 그것도 어떤 소득? 자산소득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네,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서점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시대가 온다 라고 하면서 individual age, 그럽니다. pandemic, untact, new abnormal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 책 속에 몇 가지 문구가 제 가슴을 딱 쳤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다. 정부나 조직이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 앞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대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플랫폼을 하시든 페이스북, 인스타를 하시든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그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이 주인공의 시대,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을 시작하라. 독립 비즈니스. 어떤 일 하실 겁니까? 제가 오늘 대구에서 여기 오다가요, 우리 정사님이 틀어놓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실 겁니까? 노예가 되실 겁니까? 예. 노예와 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노예는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주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중에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많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많으십니까? 네.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직장이나 자영업도 사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손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죠. 김치찌개 주세요. 그럼 김치찌개 끓여야 되잖아요. 네. 치킨 주세요. 그럼 치킨 구워야 되잖아요. 그 손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내 돈줄이 원하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시는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답니다.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은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하는데 누가 시키는 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낫습니까? 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키워야지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낫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보십시오. 뭘로요? 이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여러분에게 이 아메이가 이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은 시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느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